가장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4개의 면을 다 막아야 됩니다. 4개의 면에 창문과 개구부를 다 막게 되면 이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똑부러지는 건축언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호스텔 용도 변경할 때 가장 필요한 3대 조건, 도로폭, 그 다음에 대지 안의 공지, 마지막으로 이격거리, 이 3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격거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게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창문을 막아야 되는 차폐 조건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부분을 실제 건물을 사례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호스텔은 왜 창문을 막아야 하나요?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주거환경 보호 때문입니다.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까지 수평 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말이 너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땅이 좁으면 창문을 막아야 한다. 네, 그리고 그 기준은 건축물 높이의 절반입니다. 네, 이제 케이스별로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창문을 막아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대지 안의 공지 1m는 확보된 건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1m 확보가 되어 있죠? 이 건물 높이 같은 경우는 15m 건물입니다. 15m의 절반, 7.5m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이격거리가 확보가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옆쪽은 주차장이 있어서 7.5m가 충분히 확보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도로면과 주차면 외에 이 나머지 2개의 면은 창문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나마 굉장히 나은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쪽과 이쪽의 창문을 막고 이쪽과 도로 쪽으로 창문을 내게 되면 객실 방향도 이 2면으로 창문을 확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객실을 개구부가 있는 방향, 즉 주차장과 도로면 쪽으로 확보를 하고 피난이라든지 이런 완강기 설치도 이 2면으로 확보를 하고 창문이 막아져 있는 부분에서 복도라든지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을 이렇게 얹혀보면 이 건물 높이의 절반, 7.5m가 각각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부터 내 건물까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2개의 면은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 도로면과 주차장은 확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창문을 막아야 되는 면이 2면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케이스입니다. 배치도는 하나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이 배치도를 보시면 어디를 막아야 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보통 대부분 서울시 내에서는 이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전면에 도로가 있고 나머지 3개는 다 인접대지 경계선에 면하는 상황이 가장 이제 일반적인데요. 건물의 높이 같은 경우 15m이기 때문에 15m의 절반, 7.5m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격거리가요. 이쪽 7.5m 확보가 안 되죠. 이쪽도 안 돼요. 그리고 이쪽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쪽은 확보가 됩니다. 이 경우는 3개의 면을 다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면을 다 막게 되면 객실은 도로면 쪽으로밖에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객실이 이렇게 도로면 쪽으로 배치가 되고 복도라든지 커뮤니티 공간이 후면 쪽에 배치가 됩니다.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면 객실 배치는 전면 쪽, 도로 쪽으로만 해야 되는 거고 후면은 복도라든지 커뮤니티 공간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가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도 제가 배치도를 띄워드릴 테니 어디에 객실 구성을 하고 어디에 복도를 두어야 되는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네, 마지막 케이스를 제가 왜 가장 안타깝다고 이렇게 붙였냐면 도로가 2면이나 있지만 건축물 높이가 꽤 높아요. 이 경우 7.5m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7.5m가 확보가 안 되고 이쪽 도로도 도로가 작아서 7.5m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4개의 면을 다 막아야 됩니다. 4개의 면에 창문과 개구부를 다 막게 되면 이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개구부가 없기 때문에 이 건물에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높이가
12m다. 12m인 경우 앞에 6m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또 전면에 이제 계고부를 확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건축물 높이가 높을수록 도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호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창문을 막는 차폐 조건에서 가장 질문이 맞는 베스트 5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건물 3층만 호스텔로 쓸 건데 그래도 다 막아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3층만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우리 건물은 전층을 다 막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에 이 3층만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쪽 창문을 막아야 되면 여기 면은 전체를 다 막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1층만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고 싶다. 그렇지만 건물은 전층을 다 막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일반 주거 지역 내에서 호스텔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 환경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항목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집합 건축물 같은 경우는 호별로 소유주가 다 다르죠. 그런 건물 같은 경우 창문을 막아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하게 되면 사실상 집합 건축물은 호스텔로 용도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건물은 꼭대기층이 작아요. 이격거리 확보된 것 같으면 괜찮나요? 네, 아쉽지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고 필로티 같은 건물 같은 경우도 여기 메스가 이렇게 좀 작게 코어가 있는 형태여도 이 앞으로 확보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물 전체 면으로 보기 때문에 이 건물 위에 옥상이 작게 메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면에서부터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또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창문 대신 불투명 유리 쓰면 안 되나요? 네, 이거는 케이스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픽스 유리창으로 해서 불투명 필름지를 붙여가지고 차면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허가가 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꼭 지자체의 담당자랑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3층부터는 완강기 설치 때문에 창문이 필요한데 그럼 어떡하죠? 이거는 사실 저도 늘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기준 때문에 이제 창문을 막아야 되는 사항과 3층부터 완강기 설치 때문에 창문이 필요한 사항,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모순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지 호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관광과에서는 당연히 관광진흥법 시행령들을 볼 것이고 그리고 소방서에서는 피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협의 부서를 당연히 충족해야지 허가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은 도로 쪽으로 객실 배치, 객실 줄이기, 그리고 다인실 또는 가족실 구성하기 이런 세 가지입니다. 2007년 이전 건물은 기존 건축물 특례 적용이 안 되나요? 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네요. 네, 결론은 특례 적용이 안 됩니다. 기존 용도가 여관이라든지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특례 적용이 가능한데요. 네, 그치만 기존 용도가 사무실이라든지 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 건축물 특례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관광 숙박시설 호스텔로 용도 변경하게 되는 경우 창문을 차폐하는 것이 가장 큰 변수라는 거예요. 내 땅이 좁고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내 건물까지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창문을 막고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설계사무소 같은 경우 사전에 검토를 할 때 어디 면을 창문을 막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객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는데요. 사전에 어디 면을 막아야 되는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카카오톡 상담 링크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